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요즘 따라 자주 떠올립니다. 60대가 되고 나니 비로소 보이더군요. 그땐 왜 몰랐는지, 왜 그리 무심했는지. 자식 챙기랴, 부모 돌보랴, 일하고 돈 벌고 버티는 데만 온 에너지를 쏟았던 그 시절. 정작 나는 단 한 번도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 잠 한 시간, 병원 진료 하나. 그마저도 미루고 참고 뒤로 미뤘죠. 그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으니까, 아직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이 내 인생의 기회였다는 걸. 돌아갈 수 없다면 이제라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가 되니 보인 삶의 후회 5가지를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챙기느라 정작 나를 잊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그때의 저처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멈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더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당신도 당신을 위해 걸음을 멈춰줄 수 있나요? 살다 보니 마음에 오래 남는 건 화려한 순간보다도 작은 후회들이더군요. 그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맞다고 믿었고 지금은 틀렸다고 느낍니다. 그때는 괜찮다며 넘겼고 지금은 가슴 한켠이 저려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기에 걸려도 출근을 했고 허리가 욱신거리는데도 파스만 붙이고 일했죠. 괜찮아, 젊으니까 하며 버텼던 그날들. 그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놓더군요.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은 삼켰습니다. 나는 늘 2번째, 3번째였고 마음속 어딘가엔 늘 외로움이 자라고 있었죠. 그래도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애써 외면하며 지나친 것들이 이제 와 돌아보면 그 시절 가장 먼저 안아줘야 했던 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꺼내려는 후회는 그 많은 기억 중에서도 특별히 오래 남은 5가지입니다. 첫째, 몸이 아프고 나서야 몸을 너무 막 써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창 바쁠 땐 몰랐는데 아침마다 무릎을 붙잡고 일어날 때가 되니 그제야 내 몸이 오래전부터 말을 걸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둘째, 돈을 쫓느라 정작 나 자신은 늘 뒷전이었단 걸요. 잔고는 채우려 애썼지만 그 시간 동안 마음은 텅 비어가고 있었더군요. 좋은 옷 하나보다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더 중요하단 걸 이제서야 느낍니다. 셋째,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 마음이 관계에 집착하게 만들었고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나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은 사람보다 내 안에 남은 상처가 더 많더군요. 넷째,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조금 쉬면 게으른 사람 같고 잠시 멈추면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불안함. 그래서 더 달렸고 더 조였고 그만큼 더 지쳐갔죠. 그리고 5째, 나이 들어 문득 혼자라는 게 이렇게 깊게 외로운 줄 그땐 몰랐습니다. 젊을 땐 혼자가 편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슴 깊은 허전함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중 어떤 건 지금의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직은 남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혹시라도 단 하나라도 마음에 닿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 주세요. 혼자서는 꺼내기 어려운 마음 같이 나누면 조금은 덜 쓸쓸해지니까요.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괜찮아. 이 정도 아픔은 참을 수 있어. 그 말을 몇 년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을 때
스트레스 탓이겠지 하고 넘겼고 명치가 더부룩했을 땐 그까짓 위험쯤이야 하며 그냥 약 하나 삼켰죠. 매일 아침 진통제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마다 식은땀 흘리며 뒤척였는데도 지금 병원 갈 시간 없어.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보자. 그렇게 하루를 또 미뤘습니다. 정작 병원에 가야 했던 사람은 가족도 직장 동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쉴 수 있는 날에도 오히려 불안해서 집안일을 버리고 조금 누우면 게으르다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곤 했죠. 왜 그렇게까지 아픈 걸 참고 살았을까요? 사실 두려웠던 겁니다. 나만 뒤처질까봐, 나만 약해 보일까봐, 그리고 내가 멈추면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의외로 세상은 잘만 돌아가더군요. 내가 쓰러졌을 땐 일도 멈추고, 사람도 멈추고, 세상도 잠깐 멈춰줬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검사 결과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이대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몸에게 조심스럽게 말할 겁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를 너무 무시했구나.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지금부터는 정말 잘할게. 혹시 지금 당신의 몸도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가끔 숨이 가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건 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좀 쉬고 싶어. 제발 나 좀 봐줘. 당신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산책 10분, 하루 3끼 중 단 한 끼라도 몸을 위한 식사 하나.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몸은 말하지 않아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고통도 외면했던 신호도 다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러니 이제 몸에게 말해주세요. 이젠 괜찮아. 내가 너를 돌볼게. 넌 그때도 충분히 소중했어. 그 한마디가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참 멋있다. 길을 걷다가 지하철 플랫폼에서 마트 계산대 줄에서 문득 단정한 옷차림의 누군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이렇게 말했죠. 저건 나랑은 다른 세계야. 아이 학원비, 부모 병원비, 카드가, 전기세, 가스비. 내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사라졌고 내 삶엔 늘 나중에만 붙었습니다. 한때는 좋아하던 원피스 하나, 깔끔한 셔츠 하나 사려고 쇼핑몰 창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던 날도 많았습니다. 대신 할인마트에서 1+1 속옷을 먼저 챙겼고 세일 코너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애써 위안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명세서엔 숫자가 쌓였지만 내 안에는 공허함만이 자꾸 늘어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걸요.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은 결국 그 모습 그대로 기억된다는 사실. 그걸 왜 이제야 느꼈을까요? 엄마, 나 오늘 생일인데. 아이의 말에 케이크는 사면서도 그날 입을 나의 옷 하나 못 샀던 날. 나를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 같아서요.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던 날.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가장 아픈 후회로 남습니다. 한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멋이란 건 결국 단정함에서 나와. 나이 들수록 그게 진짜 품격이지. 그 말이 지금은 참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작은 존중이었고, 작은 예의였고,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도 늘 아이 먼저, 가족 먼저, 그러다 보니 자신은 맨 마지막에 두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옷장 구석에 있던 셔츠 하나 꺼내요. 깨끗하게 다려 입어보세요. 혹은 편의점 커피 대신 내가 좋아하는 카페라떼 한 잔을 사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멋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한마디. 그래,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을 오늘 하루에 한 번만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은 사람이 아닌 소중한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항상 바빴습니다. 쉬면 안 될 것 같았고 멈추면 곧 무너질 것 같았죠. 그 정도도 못하면 내가 아니지. 그 말을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외치며 스스로를 계속 다그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새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그 말들이 하루하루를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더 달렸고, 더 애썼고, 더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한 번은 내 생일에 친구가 케이크를 사오겠다고 했을 때, 아냐, 바빠서 시간 안 돼. 그 말만 하고 책상으로 다시 돌아갔던 날이 떠오릅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했고 가족과 약속도 자주 미뤘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말했죠. 이건 다 나중을 위해서야. 그런데요, 그렇게 맞춰주고 그렇게 채워주려 애쓴 사람들, 지금은 정작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가끔은 그게 서러웠습니다. 왜 그토록 애썼는데 아무도 몰라주지?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건 남들이 몰라준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놓친 거였다는 걸.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괜찮은 어른의 모습인 줄 알았죠. 참아야 하고 넘겨야 하고 묵묵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다는 걸. 그건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던 내 마음의 신호였다는 걸요. 어느 날 조용한 오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멈췄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안도를 느꼈습니다. 내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큰 병을 겪고 나서야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 말을 스스로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덜 완벽해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오늘도 잘 견뎠어. 이젠 조금 쉬어도 돼. 혹시 지금 그때의 저처럼 무언가를 자꾸 채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조금만 멈춰보세요. 멈춘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당신은 쉬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쉬어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나는 늘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허전했지만 그럴수록 더 씩씩한 척, 더 바쁜 척 했죠. 나 힘들어.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괜히 누가 불편해할까봐 그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삼켰습니다. 밤늦게 식탁에 앉아 차가운 물만 들이켜던 날들, 불 꺼진 거실에서 TV 불빛만 바라보다 조용히 울컥했던 순간들.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또 아무 일 없던 듯 출근 준비를 하고 밝게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게 괜찮은 어른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땐 이런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약한가? 어느 순간부턴 사람 많은 자리가 더 외로웠습니다. 소란 속에서도 나는 늘 혼자 같았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진짜 대화를 하지 않은 날이면 가슴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외로움은 말하지 못하는 순간에 가장 깊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지인도 늘 잘 지낸다며 웃고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울더군요. 사실 나 혼자 너무 힘들었어. 그 말에 나도 따라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참으면서 살았을까요? 조금 덜 해도 됐고, 조금 내려놔도 괜찮았는데, 조금만 기대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외로운 줄도, 지친 줄도, 이제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때의 나 참 많이 애썼다고, 조금 울어도 괜찮았다고, 누군가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날의 나는 조금 더 따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젠 내가 나에게 그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이제 내 마음은 내가 안아줄게.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감싸 안습니다. 이젠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위로는 내가 내게 건네는 말이라는 걸.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날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그 마음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느끼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오늘만큼은 내 마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괜찮아. 이제는 울어도 되는 나이야. 지금까지도 잘 버텼잖아.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은 덜 외롭게 해줄 테니까요. 그때 연금 하나라도 들어둘 걸. 그 생각이 자주 듭니다. 서류 가방 들고 퇴근하던 어느 저녁 어깨에 내려앉은 피로를 털며 버스 창밖을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한 달에 몇만 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과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었고 부모님 약값이 밀리는 날엔 내 커피값 하나도 망설였으니까요. 미래란 말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당장 오늘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눈앞의 지출만 줄이고 또 줄였죠. 그리고 그렇게 연금 하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요, 60을 넘긴 지금에서야 그 사소했던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었는지를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매달 말 문자 한 줄로 입금되는 몇십만 원. 그 작은 숫자가 지금의 제게는 안도와 위안, 그리고 자존감을 줍니다. 내가 나를 지켜냈구나. 그 마음이 그 숫자 속에 숨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 문자에 마음 놓은 것도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면 공간은 너무 조용합니다. 소리도 인기척도 없습니다. 젊을 땐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요즘은 혼자가 익숙해질수록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 주길 바라고 따뜻한 목소리 하나가 그리워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커피잔 2개 놓인 테이블, 텅 빈 의자 하나가 그렇게 마음을 건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래 혼자 두었구나. 그 마음이 허전해서, 그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내보려 합니다. 나 가끔은 외롭고 쓸쓸해.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기를 바라며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표현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내 노년의 작은 성벽이 되듯 한마디, 두 마디 나눈 마음도 사람 사이를 잇는 등불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으니까요. 그럴 땐 조금 용기 내어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 오늘은 좀 힘들었어. 나 네가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온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그 외로움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 지금 당신 곁에도 분명 있습니다. 사람을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이도 떠나보냈죠. 그땐 몰랐습니다. 마음 다 줬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란 걸요. 진심을 다해도 변하는 사람은 있었고, 눈물 쏟아도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 내 곁에 남은 사람을 세어보니 손가락으로도 모자라지 않더군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머뭅니다. 그 많던 말보다 눈빛 하나가, 손등을 스친 따뜻한 손길 하나가 더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상처에 약 바르듯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당신에게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투성이처럼 느껴졌더라도 그건 당신이 참 열심히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간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모두 어딘가 다치고 어딘가에 아픔을 꼭꼭 눌러 담고 살아가니까요. 그런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를 정말로 아껴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충분합니다. 우린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같이 걸어요. 앞으론 나를 위한 길을요. 그리고요, 책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예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땐 하루하루가 바빴고 시간이 나면 그저 영상 하나 틀어놓고 머리 비우듯 넘기기만 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책 한 줄이 마음 한켠을 조용히 두드리더군요.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이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책 속의 문장 하나, 그 안에서 지친 내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바빠지고 내가 나를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책 속의 누군가의 말이 지금의 당신을 꼭 안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나간 일은 잊고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지나간 후회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그때 알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알았기에 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멋도 배움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란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살고 싶다는 마음, 그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과 조용히 약속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내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귀하게, 단단하게, 예쁘게 살아내면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살피고 누구 눈치보다 내 몸의 속도를 먼저 챙기는 삶.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두루사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참 잘 버텨왔잖아요. 이제부터는 두루두루 잘 살아가기로 해요. 지금까지 두루살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 드릴게요.